지난 8월 31일 사학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좋은교사운동 김영식 공동대표는 이번에 통과된 사학법 개정안은 학교 임직원을 상대로 한 징계의 실효성을 높이고 교사 채용과 학교 기금 운영에 있어 투명성을 높이게 될 것이라며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더불어 기독교 사학들은 사립학교 자율성의 핵심인 인사권에 제약을 받게 되면서 통과된 법안을 반대하고 있지만 결국 기독교 사학들도 투명하고 건강한 학교 시스템을 만들어가는데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좋은교사운동 공동대표를 맡고 계시잖아요. 네네. 좋은교사운동에 대해서 좀 소개를 좀 먼저 해주십시오. 네, 이제 좋은교사운동은 그 전국에 교사로 활동하고 있는 특히 기독교 신앙을 갖고 있는 교사들이 모인 단체인데요. 공립학교 교사, 또 사립학교 교사, 또 기독교 대안학교 교사들 이렇게 해서 한 3,600명 정도가 함께 모여서 좀 기독교적인 교육, 또 기독교적인 가치를 실현하는 교육, 좀 이런 것들을 고민하고 또 실천하는 좀 그런 단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언제 만들어졌을까요? 저희가 이제 1990년대에 전국에 한 10개 이상의 기독교사 단체들이 좀 자생적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활동하고 있다가 90년대 중반부터 좀 연합 운동을 시작을 했었습니다. 예. 그래서 1998년도에 제1회 기독교사 대회를 기점으로 해서 이제 연합 단체가 만들어졌고요. 기독교사 연합이라는 이름으로 활동을 하다가 저희가 2000년도에 좋은교사 운동이라는 이름으로 해서 좀 이렇게 어떤 공교육 또 대안교육에 대해서 좀 이렇게 어떤 대안들을 좀 제시하면서 좀 활동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좋은교사운동 회원분들도 이제 이번에 관심이 많았을 텐데 지난 8월 31일 날 사학법 개정안이 통과가 됐잖아요. 네네. 이번 사학법 개정안 주요 내용 어떤 거였는지 좀 법안 내용을 잠깐 좀 소개를 해주십시오. 크게 이제 세 가지 좀 그 영역으로 좀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하나는 좀 이제 징계의 어떤 실효성을 높이는 그런 법안들이 좀 많이 좀 바뀌었습니다. 징계요? 네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그 임원이 승인이 취소됐다가 다시 재취임 하게 되는 경우가 뭐 이제 뭐 5년에서 10년. 그러니까 이제 10년이 지나야 승인 취소가 10년이 지나야 다시 재취임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거고요. 학교장 같은 경우는 해임되고 나서 3년만 지나면 다시 복귀할 수 있었는데 그걸 이제 6년으로 높여요. 그리고 또 이제 교원의 경우에는 파면되고 5년이 지나야 다시 이제 복귀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데 이걸 10년으로 좀 이렇게 늘려놓은 거죠. 그래서 좀 그런 징계의 좀 실효성을 높이는 쪽에 좀 개정이 이루어졌다라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좀 사립학교의 좀 투명성을 좀 높이는 내용들이 좀 이렇게 들어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학교 운영위원회가 공립학교는 이제 처음부터 심의기구였거든요. 그래서 학교 예산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학교 운영위원회를 거치지 않으면 이렇게 확정될 수가 없었던 거예요. 반면에 사립학교는 자문기구였거든요. 그래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이제 이번에 심의기구로 좀 격상시킨 이제 그런 개정안이 좀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학은 또 이제 발전기금이나 이런 기금들이 있잖아요. 기금 운용위원회가 있는데 여기에 좀 이제 외부에서 좀 들어갈 수 있도록 그래서 교원, 학부모, 학생도 뭐 2명씩 참여할 수 있도록 했고 또 이제 외부 회계 전문가가 또 이제 이 기금 운용위원회에 꼭 들어가도록 좀 하는 내용도 좀 들어와 있고요. 이제 세 번째가 이게 가장 조금 논란이 됐던 건데 이제 그 교원 채용 과정에 있어서 좀 투명성과 공정성을 좀 높이는 이제 그런 법안들이 이번에 좀 생겼습니다. 그래서 일단 학교 법인의 어떤 그 그 임원과 좀 친족 관계에 있는 교직원이 채용될 경우에는 그거를 좀 이렇게 알리도록 공지하도록 좀 했었고요. 그래서 좀 불투명한 어떤 채용을 좀 막으려고 하는 게 좀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교원 채용 과정에서 반드시 필기 시험을 치르도록 하고 그 필기 시험을 관할청 교육감에게 위탁하도록 의무적으로 위탁하도록 만든 법. 이렇게 크게 이제 보면 세 가지 관점에서 이번에 사학법 개정이 좀 굉장히 대거 이루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통과된 사학법 개정의 의미를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일단은 이제
사립학교의 어떤 좀 투명성을 좀 높이는 이제 네. 그런 하나의 좀 이제 계기가 될 수 있다. 두 번째는 좀 사립학교 인사관리 시스템에 대해서 좀 사회적인 어떤 공적 기준, 네. 좀 거기에 좀 더 이제는 맞춰야 음. 된다라고 하는 일종의 어떤 사회적인 공감대, 좀 저는 이제 이런 부분들이 좀 생겼다고 보는데 사립학교의 어떤 인사관리의 어떤 투명성, 또 사회적인 어떤 공적 기준의 어떤 부합할 수 있던 부합하라고 하는 그런 요구가 네. 이제는 일종의 법으로서 지금 등장한 거다. 좀 이제 그런 의미가 좀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결과로서 이제 둘째로 이제 세 번째로 좀 중요한 의미가 이제 사립학교 교원 채용 과정이 일종의 이제 공적 관리 시스템 안으로 들어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의무적으로 지금 필기 시험과 그리고 그거를 교육감에게 위탁하도록 해놓은 거잖아요. 물론 이제 여기에 예외 사항을 뒀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육감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필기 시험을 보지 않아도 되고 또 교육감에게 위탁하지 않아도 되도록 일단은 저는 예외 사항을 만들어 놨거든요. 그렇지만 그럴지라도 이제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 사립학교의 교원 채용 과정이 교육감에 의해서 한 번 더 좀 이렇게 체크를 받아야 되는 거죠. 예, 저는 그런 측면에서 일종의 이제 공적 관리 시스템 안으로 이 사립학교 교원 채용 과정이 좀 들어왔다. 좀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말씀드렸지만 이제 네 번째로 그러면서도 그런 이제 사립학교의 어떤 그런 자율성과 그다음에 이 공공성의 좀 일종의 좀 절충을 시도했다. 네. 그래서 그 아까 말씀드린 그런 예외 조항을 좀 남겨놓음으로써 그래도 여전히 건강하게 투명하게 교원 채용하고 하는 사학법도 여전히 있거든요. 네. 예. 그래서 그런 법인들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그런 그 자율적으로 어떤 인사권을 좀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여지를 만들어 놓은 거죠. 예. 그런 의미들이 좀 있다 볼 수 있습니다. 네. 내용 들어보면 인사 채용에 있어서 투명성을 제고하고 또 기금도 투명성을 높이는 데 좀 이 법안이 일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이런 법안에 대해서 기독교계가 반대했던 이유는 어떤 이유라고 좀 보시나요? 이제 저는 사립학교 법인의 어떤 투명성이나 뭐 공공성, 공정성을 높이는 거에 대해서 좀 반대하는 분들은 좀 없을 거라고 봐요. 예, 예. 그런데 이제 사립학교는 기본적으로 이제 자신들의 어떤 권학 이념을 실현하기 위해서 이제 만들어진 학교 법인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권학 이념을 구현할 수 있을 거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고 그러려면 이제 사립학교의 어떤 자율성, 자율권을 보장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가치가 되는 거죠. 네. 그리고 그 자율권의 핵심이라고 하는 게 결국 이제 인사권이 되는 거고요. 그런데 이제 그 인사권이 이제 교육감에 의해서 이제 제약받는 상황이 되는 거니까 네. 이렇게 해서 과연 이제 사립학교가 좀 존립할 수 있는 거냐 그런 존립에 대한 위협으로 좀 받아들이기 때문에 기독교계나 또 특히 이제 기독교 사학 쪽에서는 좀 여기에 대해서 좀 반대했던 것 같고요. 저는 일정 정도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어쨌든 공감할 수 있는 좀 그런 측면도 좀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사학법이 또 이제 개정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네. 앞으로 이렇게 사학법이 개정될 때마다 기독교계가 어떤 입장을 취하는 게 좋을지, 어떻게 입장을 취하는 게 좋다고 보시는지 끝으로 좀 말씀해 주십시오. 일단 이제 사립학교는 그 우리 사회에서 교육이라고 하는 공적 역할을 수행하는 법인이거든요. 네. 그리고 또 이제 우리 기독교 계통의 미션 스쿨 이런 기독교 사학이 굉장히 좀 많이 좀 있는 상황이고 이제 그러면서도 안타깝게도 이제 기독교 사학 내에서도 이런 이제 인사 비리라던가 이런 것도 굉장히 좀 많이 있었단 말이죠. 그렇죠. 네. 그래서 생각해 보건데 우리가 권학 이념을 실현하는 것과 그리고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 채용을 하는 거는 저는 양립 불가능한 그런 과제는 아니라고 저는 예.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기독교 사학이 그런 투명하고 공정한 저는 교원 임용 시스템을 운영함으로써 오히려 좀 다른 사학 법인들을 좀 견인할 수 있는 좀 그런 역할들을 좀 해주시면 좀 좋겠다 싶고 그리고 두 번째는 어쨌든 그 사학의 어떤 채용 과정이 어떤 공적 관리 시스템 안으로 들어왔지만 예외 사항을 뒀잖아요. 네네.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을 저는 사학법인이 저는 잘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정말 말 그대로 투명하고 공정한 채용 과정을 만들고 예, 그럼 뭐 교육감의 승인 받아서 좀 그렇게 할 수 있고 우리 기독교 사학 내에서도 지금 일어나고 있는
좀 이런 부정 그런 비위에 대해서 오히려 저는 먼저 좀 비판하고 좀 자정하는 어떤 노력들을 저는 오히려 좀 우리가 좀 요구해야 되는 게 아닌가 좀 싶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그런 소금과 빛의 역할로서 좀 사학법인의 어떤 그런 건강성, 투명성을 좀 회복하기 위한 그래서 그를 통해서 좀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에 좀 우리 기독교가 먼저 좀 앞장서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다. 그러면서도 또 우리 기독교 사학 내에서 좀 그래도 건강하고 투명하게 운영되는 법인들 많이 있거든요. 네네. 네, 저는 그런 사례들을 좀 많이 좀 알려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좀 그분들 입장에서 되게 억울할 수 있거든요, 이 상황이. 네. 그래서 그것들 좀 많이 또 알려주는 노력들 좀 함께 해주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기독교 사학들이 투명성과 건강성을 높이는데 좀 더 앞장섰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네. 해보게 되네요. 대표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